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 내용을 썼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콕에서 살려고 하면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 그거 얘기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 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만 미리 얘기를 해 드리고 할게요. 제가 녹음을 한 6시간 했어요. 아침부터 하다가 계속 화가 나가지고 끊고, 또 밥 먹고 와서 하고 또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목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화는 안 낼 것 같아요. 제가 왜 화가 나냐면요,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이래저래 살아보려고 하는 걸 영상 찍어서 올리면 재밌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미로 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주를 왜 합니까? 저는 제가 행복 찾아서 이주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이혼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힘든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코로나 터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극복해서 왔고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요.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혼하고 나서는 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 거예요. 여기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거 얘기는 다음에 시간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하는 거 이상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태국은요, 돈 없으면 대우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싸지 않아요. 우선 서울 1인당 평균 생활비 봅시다. 여기 확인해 봤더니 이거 블로거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기사 보니까 작년 기사에 16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비슷하게 맞는 수치겠죠. 그러면 우리 요 170만원에서 210만원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비교가 되겠죠.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3인 가족 기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인 가족으로 해드릴게요. 자, 혼자 왔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콘도에. 그러면 콘도 면적이 있는데 콘도 면적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설명하면 그거 하는 데만 1시간 또 걸리겠죠. 그래서 콘도 면적을 읽어보시면 30 안 되는 면적의 유닛들이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 32와 35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내가 산다라고 하면 최소한 넓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 32 정도는 돼야 되고요. 35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35보다 크면 좀 괜찮아요. 혼자 살기는. 그러면 둘이 살 때 최소 기준은 35 잡으시면 됩니다. 그걸 오래 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업한다고 왔으니까 처음에 돈이 없어서 조금 고생하겠다 와이프하고 그랬을 때는 35 정도에 살면서 몇 년 후에는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베드룸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혼자 산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평생 계속 혼자 살 것인가? 남자분들 태국에 와서 여성 만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이 살면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살고 있으면 점점 짐이 늘어납니다. 옷이 늘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쇼룸들은 그냥 인테리어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짐이 들어왔을 때를 가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집이 좁기 때문에 살다 보면 짐이 늘어나는데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주방기구 몇 개만 사도요, 놔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이즈도 그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잠만 자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그 생활을 하려고 여기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인 최소 면적을 32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32 정도 되는 게 얼마 정도 나오냐? DD 프로퍼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프로퍼티로. DD 프로퍼티로 하는 이유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잖아요. 똑같은 얘기 해도 안 믿으니까
DD 프로퍼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집 찾을 때 DD 프로퍼티 보고 찾으세요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들 임대에 손을 놓으면서 가격이 낮은 콘도는 어떻게 하면 임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다 알려드렸어요.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높은 콘도들 있잖아요. 임대료가 높은 콘도들. 그런 거는 에이전트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 에이전트 잘 찾는 법도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객관적인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도 그냥 할게요. 자, 우리 리듬 에까마 이스테이트를 미리 보는데, 요거 에까마에 있는 콘도죠. 그러면 35 기준이 얼마 나옵니까? 28,000번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통로 에까마에는 택도 없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스파이어 온누 스테이션.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스파이어 온누 스테이션이 있죠. 자, 요게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들 온누스는 아니까. 자, 요게 27이 15,900 나오죠. 안 되죠. 그죠? 자, 한 6년 정도 지난 콘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이프 브레이지 프라임 온노 요걸로 볼게요. 23도 14,000 나옵니다. 그렇죠? 자, 택도 없어요. 지금 말하는 거 50만원 기준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분이 보니까 50만원짜리 콘도 어떠냐 이런 거 막 싼 거 보여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50만원짜리 콘도가 어떤 수준인지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온누스에서 50만원짜리 살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면 요런데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50만원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16년이나 된 콘도 30제곱미터가 12,000반 나옵니다. 인테리어 보시면 요 정도. 인테리어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가격이 비싸지고요. 근본 없는 콘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근본이 없냐면, 이게 중국 애들이 자본으로 프로젝트로 세워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11,000반 나오니까 되죠. 30제곱미터. 인테리어 수준 보시면 요 정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이렇게 10년, 14년 된 콘도들 수영장 다 있어요. 수영장에서 촬영하면요, 다 예쁘게 보여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활했을 때 편리하냐 하지 않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딱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앞에 제가 세컨도부터 이렇게 연식대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인테리어 해놓고 거기에서 생활 환경이나 같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자, 그러면 팔랑가와 한번 가볼게요. 라이프 아속 라마 9 한번 봅시다. 자, 택도 없죠. 26이 15,000원 하니까.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 요런데 아마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연식이 오래됐거든. 근데 아마 면적 따지면 못 구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12,000밭인데 22스퀘어미터잖아요. 불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집이 좀 깨끗해 보이죠? 연식에 비해서. 연식은 13년도니까 13년 됐는데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냐면, 작년에 미얀마 지진이 있어가지고 태국까지 흔들렸잖아요. 그때 화재가 많이 돼갖고 마치 태국에 지진이 난 것처럼 됐는데, 뭐 효과는 비슷했다고 봅니다. 그때 SNS에 많이 나온 콘도입니다. 엉망진창된 걸로 많이 나왔던 콘도입니다. 그래서 싹 고쳐가지고 싹 깨끗한 집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디테일한 거 가르쳐주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능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제가 가격 전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쪽에 뭐 웡상황 있죠. 웡상황. 여기가 시내 쪽하고 가까운 논타부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역 주변이 조금 쌉니다. 지금 조금 연식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살만해요. 그냥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그 정도 가격으로 비슷하게, 그렇지만 면적 따지면 아마 조금 힘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베드타운화 되는 지역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여기 보시면 시컨백화점 있죠.
콘도들이 여러 동돼 있죠. 이런 것들이 쌈바리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대수 많은 콘도. 한국은 대단지로 돼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걸로 착각하시는데 태국은 대단지로 돼 있고 세대수 많으면 좋은 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면 이런 콘도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지역이 옛날에 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롬, 사톤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지내기에 괜찮은 곳이에요. 가격이 싸서. 근데 여기도 보시면 면적해서 보시면 겨우 구할 수 있을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자, 26이 만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면적이 있으면 나올 겁니다. 30이 12,000 나오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겨우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왜 제가 동서남북으로 크게 가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션 아일랜드 있죠. 바로 옆에 보시면 전철이 노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콘도가 있죠. 그죠? 콘도가 있어요. 이런데 여러분들 콘도 생기면 가격 좋고 판매 구조 좋으면 사도 돼요. 다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근데 그런 콘도가 드물고요. 나와도 여러분들이 안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안 사는 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싸다고 와서 살면 모르는 지역에서 행복할까요?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좋기만 하면 되잖아요. 투자성이. 근데 그때는 내가 모르는 지역 찾으면서 산다고 했을 때는 가성비 따지면서 이런 지역도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죠. 반대로. 여기도 보시면 다 면적 잡고요. 면적 맞추려고 하면 훨씬 비싸죠. 그죠? 자, 35는 돼야 여러분들 살만해요. 보시면 확실히 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32를 온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방나역 있잖아요. 거기까지 역세권 콘도 중에 그래도 조금 살만한 콘도, 연식이 오래 안 된 콘도도 있잖아요. 거기서 구하려고 하면 거의 15,000바트 주셔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생활비 얼마나 들까요? 해보자고요. 픽시에서 돼지고기 보시면 1kg입니다. 1kg. 1kg에 189바트 있잖아요. 지금 포장 안 돼 있죠. 그럼 아마 이거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집게로 담는 수준일 겁니다. 근데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1kg에 189바트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계란이 보시면 세일해서 123바트 하거든요. 요거 실온에 있는 계란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계란은 또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샀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도 300바트이 넘잖아요. 그럼 과자 몇 개 사고 과일 몇 개 사고 또 파 같은 거 되게 비싸거든요. 야채 몇 개 사면 한 500바트 금방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유니클로 보시면 490바트, 390바트 뭐 이렇죠. 490바트면 2만원이 넘어요. 490바트면 2만원이 넘어요. 자, 490바트면 2만원 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국계 더 싸요. 2만원 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 팔은 2만원이 넘네. 짧은 팔 중에 2만원이 넘는 게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짧은 팔도 2만원 넘어요. 왜 태국 사람들이 한국 놀러 가가지고 신발 사고 옷 사고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입차도 한국보다 태국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못 사는 사람이 온다고 명품 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현실을 얘기하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통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브런치 한번 사 먹어봅시다. 통로에 살면 얼마나 돈이 드는가. 남편하고 아침에 브런치를 먹어요. 그러면 300바트 넘게 나옵니다. 싼 데 가도. 그런데 이거는 심지어 부가세하고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죠? 자, 커먼스에 로스터 가가지고 우리 먹어봅시다. 그러면 더 비싸죠? 그런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 시켜 먹고 그러면 1000바트 가까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통로 같은 데 사시려고 하면요. 실제로 돈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돈이 많으신 분들이 와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애들 학비 보면 까무러칩니다. 자, BTS 가격 볼게요. BTS 가격 보면 온롯에서 아소까지 5구간이거든요. 35반 나와요. MRT는 5구간 가면 27반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사당역에서 삼각지역까지 가면 5구간 보시면 1,550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죠. 근데 태국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한국은 갈아타기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은 예를 들어서 아송역에서 MRT로 갈아타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돈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멀잖아요. 멀면 이 소모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살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콘도만 수영장 다 있어요. 수영장 찍어서 보여주면 뭐해. 수영장 쓰시는 분은요, 매일 수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10명한테 임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수영장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안 써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 특히 버티칼에 있는 거 있잖아요. 꼭대기 쪽에 있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래층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해. 진짜로. 왜 요즘 리드메카마이 이스테이트처럼 왕관 안 씌우는 줄 아세요? 그 밑에 보면 왕관하고 수영장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으로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통로에 가보시면 파크 오리진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3동짜리. 거기에 올라가면 수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바람 싱싱 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무짝에 의미 없는 거예요. 수영장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이요. 정말 제일 한심한 사람입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 내가 콘도를 파는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보여주니까 수영장을 보여주고 수영장 수준이 괜찮네, 나쁘네. 요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50만 원짜리 집에 살아요. 아니면 50만 원짜리 집을 소개해 주는데 수영장 보여주면서 수영장 보니까 괜찮죠. 그건 틀릴 거라고요. 그 50만 원짜리 집의 가치가 수영장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살아보면. 위치가 어떠냐, 생활 환경이 어떠냐, 집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또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화를 좀 삭히고요. 자, 마지막 요거 그냥 참고로 애들 학비 봅시다. 제가 블로그에 요걸로 썼어요. 중간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45만 바트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비싼 학교들 보여드릴게요. D프랩 62만 바트 나오고요.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1년. 요거보다 더 들어요.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프랩. 이게 문재인 손자가 다닌 데죠. 여기는 73만 바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슈루스벨이거든요. 이건 꽤 비싼 데입니다. 90만 바트 넘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최고급 학교 보내실 거면요. 한국에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하고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최고급이. 그러면 제주도로 이주해갖고 거기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방콕으로 엄마라도 와가지고 애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돈 얼마나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꽤 돈 있으신 분들, 또 지방에서도 꽤 유지분들이 애들 보내잖아요. 뭐 티오가 없어서 못 보내는데 보내실 때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혼자 살면 돈이 얼마나 들까? 우리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단순하게 생활비하고 월세만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생활비. 아까 얘기했듯이 32스퀘어미터 산다. 그러면 15,000바트 정도 줘야 좀 괜찮은데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 수 있는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통 혼자 산다고 해도 내가 음식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적지를 않아요. 그냥 로컬 식당에 우리가 가잖아요. 로컬 식당에 가면 물 하나 시키고요. 국수 하나 시켜 먹으면 100바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비용이 들죠. 기회비용이. 그렇게 따지면 그게 싼 게 아니에요. 근데 매일
내가 그것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해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관광 가고 먹는 쏨땀은요, 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쏨땀이 아닙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까만색 개들은 쏨땀 뿌빨라를 주로 먹어요.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 한국 사람이 잘 못 먹습니다. 냄새 때문에. 저는 주로 그것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팟타이 있죠. 팟타이는 언제 먹냐면 푸드코트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팟타이 가격이 좀 싸, 딴 데보다. 그러면 먹어요.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거의 관광객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 팟타이 가게 가면 그 오믈렛 같은 것도 팔고, 그 다음에 굴 같은 거, 굴전 있잖아요. 그런 거 팔거든요. 주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먹죠. 자, 갑자기 샜는데 내가 하루에 한 700밭 정도 쓴다고 봅시다. 저는 1000밭은 써야 된다고 보지만 700밭 정도 쓴다고 봅시다. 이게 그냥 밥 사 먹고 뭐 이동하고 이런 돈만 따진 거예요. 그러면 700밭 정도 쓴다. 그러면 73, 21이잖아요. 21,000밭. 그렇죠? 그러면 36,000밭 나와요. 그러면 요것만 딱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도 156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에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1인당 200만 원 써야 그나마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입니다. 앞에 집들이 어디라고 했죠? 온누에서 방나 사이잖아요. 내가 통로나 실롬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한국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태국인의 계층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딱 내가 거기 살면 그 계층들에 사는 겁니다. 실롬이나 통로나 친롬이나 이런 데 사시는 태국 사람들보다 나는 계층이 더 낮은 거예요. 제가 이 계층을 왜 얘기하느냐. 태국은요, 돈 있으면 정말 살기 좋고 대우받는 곳이고요. 돈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여기는 계층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어요. 그 계층에 내가 어느 정도 계층에 있는 자를 보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한국 사는 것보다는 행복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냥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면 더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람이 하나 더 붙잖아요. 집의 면적도 더 늘어나야 되고 소모비용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이프한테 내가 우리 태국에 가면 한국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 틀린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명품 못 사줘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지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량적으로 보면 이 정도 돈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계층이 고기 사는 계층 정도는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도 역세권에 콘도 사는 정도는 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주했을 때 얼마나 돈이 들지 생각해 봅시다. 골프도 좀 쳐야 되고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그러면 자금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모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죠. 태국에서 제발 있잖아요. 가성비를 찾지 마세요. 태국은 가성비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저는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고요. 잘 몰라서 순수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게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저 나라에 가면 작은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제가 이민 상담은 공짜로 해주잖아요. 하지만 이민을 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뭔가를 내가 차려줄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돈 받고 그걸 뭐 컨설팅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물어보는 게 맨날 얼마예요부터 물어보거든요. 얼마예요? 먹은 얼마예요? 그래갖고 비싸면 그다음부터 연락 안 와요. 그럼 뭐 하느냐? 싼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싼 거 찾으러. 자기 금액에 맞는 대로. 그러면 행복하게 이주가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이주는 되지 않아요. 행복함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왜 태국에 사는 게 행복해서 제가 평생 여기서 살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화제시였습니다.